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에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도 왔고, 그리고 제 수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늘어나서 제가 영상을 찍을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안정을 찾았고, 수업도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이사도 마무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영상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개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할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급여에 대한 것, 그리고 아동미술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 몇 가지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급여에 대한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로 횟수로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는데 그 7년 전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지금이랑은 시급의 차이가 있겠죠. 그때 당시가 최저 시급이 5,000원대였으니까 그때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시급으로 저는 16,250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싶으실 텐데, 많은 게 절대로 아닌 게,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수업을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수업은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수업이라서 준비해야 될 게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진짜 복잡하게 만들게 하는 수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챙겨야 될 것들도 정말 많고, 짐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아무튼 한 시간 정도는 수업 짐 싸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1시간 정도. 근데 그 1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제 저는 약간 그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게 찾아가는 거. 아무래도 방문이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도 있고, 같은 동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저는 1시간 여유 잡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1시간 전에 출발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집으로 가는데 또 1시간 여유를 잡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지하철을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업이 하다가 딜레이가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수업과 수업 사이에는 1시간의 텀을 두고 있어요. 정말 옆집이나 진짜 가깝지 않으면 저는 1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저희가 아침부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수업이 2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타임에 막 4, 5명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한 집당 한 아이, 아니면 많으면 2아이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 이거를 하루에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원화가 한 5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6명은 정말 그룹으로 많이 꽉 잡으면 6명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보통은 4명, 5명이면 네, 그러면은 이제 수업이 2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꽉 찰 거예요. 그래서 5명이라고 했을 때 월급을 따져보면 시급이 16,25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5명 해서 4주를 했을 때 160만원 조금 더 받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많이 받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휴학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저처럼 대학생 선생님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로 3개월 이상은 못 하시고 다들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면 일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신 분들, 나이가 많이 어리고 경력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은 한 그 정도 받았었고, 오래 일을 할수록 시급이 높아지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하시니까 그래서 제 첫 경험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업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한 18,000원 정도 주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18,000원도 솔직히 저는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튼 지금 현재 제 시급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저는 지금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수업을 하는 대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은 정말 아이들 나이별로, 그리고 오래 한 친구들은 좀 더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딱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급이 3에서 6만원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23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집에 제가 혼자 사니까 월세 내고, 그리고 차 유지비 내고, 식비 밥 먹는 거 내고, 그리고 적금 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저냥 사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집도, 저희 집이 지금 복층집이에요. 집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복층 원룸이고 위치는 서울입니다. 서울. 정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동미술을 처음 시작한다, 경력이 없다 하시면 처음부터 많은 급여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배운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많은 친구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도 많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때 배웠고요. 이 일은 좀 길게 봐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되셨나요? 어떻게?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 팁.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니면 아빠 어디가,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예쁜 모습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아이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그런 정말 예쁜 모습도 있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지만 정말 정신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수업 주제가 회사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 뭐 우주에 관련된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주제가 나오면
그냥 이탈해버리거나 안 하거나, 이게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져온다. 두 번째는 집중을 안 하고 참여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 이것도 이탈하는 거랑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네,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세 번째 유형은 고맙지만 정말 찾기 힘든 유형이에요. 자기랑 관심 없는 분야지만 그래도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 주제가 나오면 정말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 자리를 그냥 이탈을 하고 장난감 가지고 와서 장난감 얘기만 한다던가, 그런 식이니까 선생님이 많이 당황스럽죠. 그러면 오늘 주제 이거 우주 해야 되는데 얘가 싫다고 하니까 이걸 뭐 강요를 할 수도 없고 선생님이 혼을 낼 수도 없고, 그쵸? 그럴 때 대처를 잘 하셔야지 수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아이가 장소를 이탈을 하고 장난감을 딱 들고 왔을 때, 와, 망했다. 이걸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아니, 이거 진짜 관심이 없고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제가 적당히 만들고 그러고 끝낸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좀 작품 사진을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조금 참여하고 제가 거의 다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점점 이게 수업이 재미없다고 느끼고 그만두는 사태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있다면 진짜 좋아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정말 흔한 케이스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주님 좋아한다, 우주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주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알아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니면 딴청을 피우거나 아니면 어디 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우주를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랑 같이 연관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하면 아이도 귀 기울여 들어요. 진짜 할 거, 우주랑 공주랑 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엮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 하나를 여왕님별이라고 하든가, 여왕님별, 신하별 막 이런 식으로, 뭐 여왕님별, 공주님별 이런 식으로라도 아예 관심을 끌어야 해요. 관심을 끌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스토리텔링 할 게 많죠. 여왕님별에는 여왕님처럼 생긴 뭐 왕관이 있고 보석으로 꾸며진 것도 있고 예쁜 색깔로 알록달록 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막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우주를 그리는 것보다는 아이 참여도가 훨씬 높을 거예요.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선생님도 훨씬 수업을 하기 쉬워지겠죠? 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에 체험 수업을 갈 때 그때 이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빠르게 눈치를 채셔서 아이가 나중에 싫어하는 분야가 나왔을 때 그 좋아하는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수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랑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얘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 첫 수업 때가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드리자면 5살 남자아이였어요. 그 남자아이는 굉장히 활발했고 몸으로 놀아주는 거를 좋아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첫 만남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보통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좀 얌전히 있고 하는데 이제 지켜봐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그 그 라인을 아직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화를 내는가 눈치를 보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실패를 한 거죠. 그 아이가 제 물건을 막 빼앗고 제 물감을 다 짜고 그리고 제 옷에 이제 물감을 칠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그냥 웃어 넘겼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화를 내면 아이가 나를 안 좋아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웃어 넘기자 하고 그냥 헤헤헤 웃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그 선을 넘는 도가 지나친 장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적정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좀 알려주고 아예 처음부터 규칙을 알려주고 이 선생님 물건에 손대면 안 돼요 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도가 지나치는 장난을 했을 시에 받아주면 안 돼요. 충분히 선생님 지금 불쾌하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그 장난이 재밌지 않고 불편하다. 이거는 안 해줬으면 해. 이렇게 똑바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오히려 수업 길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아이랑 편안하게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 문제라 그거는 정말 장난을 도가 지나치게 할 시에 하는 거고 또 세 번째 팁은 스스로 무언가를 도전했거나 무언가를 만들었거나 그게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별로일지라도 칭찬을 잘 해주셔야 돼요. 폭풍 칭찬. 와, 뭐 8살인데 동그라미 하나 그렸다고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도전할 만한 것을 본인 스스로 해냈을 때 이제 이것도 리액션도 그냥 어머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크게 아주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멋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진짜 최고다 최고야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아이가 뿌듯함을 느끼고 더 이제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칭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수업하는 거. 이건 많은 선생님분들이 작품이 잘 나와야 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으셔서 그런 안전에 대한 거에 좀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품이 좀 덜 나와도 되니까 안전하게 수업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나면은 정말 그 아이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선생님도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래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집소개랑 그리고 제 반려동물 저는 기니피그를 키우고 있어요. 그 친구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